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정말 궁금한 것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완치되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많이 훌륭하게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병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완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여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치라는 것은 수술도 안 하고 약 몇 번 먹고 완전히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치라는 것이 그러한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잘 조절해 나간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얼마 동안 치료해야 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을 같이 투여하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라앉히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1년, 2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당장 통증으로 고통을 받지만 당뇨나 혈압 환자들은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올 합병증이 무서워 열심히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 병을 잘 조절해 나가면서 이 병에 불을 끄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치료하셔야 합니다. 치료하다 보면 병이 아주 좋아져서 다 나은 상태까지 이르러 약을 점차 줄여서 아주 완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 치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안 돼서 병이 좋아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1, 2년 정도 치료하면 아주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10년 혹은 그 이상 치료받는 사람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내가 얼마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 나을 때까지 꾸준히 약을 먹겠다는 각오가 더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수술해야 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부분 여러 군데의 관절에 오는 병이기 때문에 다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릎 같은 관절이 오랫동안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붓거나 아플 때에는 수술하여 관절 안에 있는 활막을 재개해내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거나 관절 내시경이 오래돼서 관절이 다 닳아 없어졌을 때에는 관절을 갈아 끼우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물로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2. 약에 진통제가 들어있나요? 진통제는 나쁘지 않나요? 많은 환자들이 약을 받으면서 이 약에 진통제가 들어있나요 하면서 약에서 진통제를 빼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으면 진통제는 나쁘잖아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보통 사람들은 진통제라는 것은 마약 성분과 같아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쉽게 중단할 수가 없고 인이 박혀서 계속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진통제라고 하는 것이 쓰기에 따라서는 소염제, 즉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치료제와 함께 소염진통제를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염진통제를 먹어서 관절의 아픔을 덜하게 하여 좀 더 활동을 많이 하여 관절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진통제는 나쁘니까 진통제를 먹지 않고 그 대신 아프더라도 끙끙 앓고 참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즉, 진통제라고 하기보다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복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밥, 국, 고기, 야채 등을 균형 있게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통제를 먹지 않는 것은 밥을 빼고 반찬만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약 먹고 위를 버렸어요. 이 약도 위를 버리나요? 대부분의 소염 진통제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호르몬제 같은 것들이 위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약을 드셔도 부작용이 없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약을 한두 번만 먹어도 위가 아파 약을 못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진통제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그것이 위에 좋지 않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위를 보호하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 약을 드시는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위를 보호하면서 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염 진통제는 위를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마시고 나면 입천장이 벗겨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살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장도 잘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절이나 전신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위만 생각하고 약을 자꾸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여 드시는 방법을 잘 조절하면 이러한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욕은 어떤가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이 많이 뻣뻣하고 움직이기가 아주 힘든 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목욕을 자주 하시고 몸을 덥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더운 물 목욕을 아침 일찍 하면 아침에 뻣뻣한 증상의 지속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뼈 주사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뼈 주사를 맞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는 뼈에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뼈와 뼈 사이의 관절의 호르몬제나 윤활유 같은 작용을 기대하고 주사하는 관절 성분 같은 약들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제를 관절 내부에 주사하는 경우는 관절염이 아주 심할 때 하는 것으로 너무 자주 맞으면 안 되고 한 관절에 1년에 서너 차례 횟수를 제한해서 맞아야 합니다. 또 맞고 난 후에 관정의 휴식, 운동, 물리요법 같은 것을 잘 병행해 가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이 덜 아파진다고 해서 관절 주사를 함부로 잡고 맞으면 결국은 관절이 많이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구리 팔찌는 어떤가요? 요즘 구리 팔찌를 차는 관절염 환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구리 팔찌의 효능은 오래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피 속에는 구리 농도가 정상인보다 낮아서 구리 팔찌를 차 피부를 통하여 체내로 구리를 흡수시키면 구리 농도가 높아져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해 이 팔찌를 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 팔찌만 가지고는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되는 논리로 요즘 관절염 환자 몸속의 구리 농도가 정상인들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잘 듣는 대표적인 치료제의 하나가 몸에서 구리의 농도를 조금 낮추는 즉 중금속 같은 것들을 빼내는 약입니다. 그래서 작용 기전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아주 상반되는 것이죠. 때문에 구리 팔찌가 관절염에 아주 특효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석 치료법은 어떤가요? 자석 침구, 장신구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데 물론 물리요법상의 마그네틱 자석을 이용한 치료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자석 장신구, 침구 등이 뚜렷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침과 금주사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종래에 맞으시던 금침은 체내에 들어가서 우리가 레이로 보면 보일 정도로 체내에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금주사 혹은 경구용 금약은 같은 금 성분이지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양이, 벌침, 진해 같은 것들이 치료에 좋은가요?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치고 이러한 민간요법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진찰한 환자 중 한 분은 고양이를 약 200마리가량 드셨지만 관절염은 전혀 낫지를 않았습니다. 고양이나 진해가 좋으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고양이가 관절염에 좋다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연구 보고는 없습니다. 저희 의사들 같으면 고양이가 과연 관절염에 좋은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상태가 비슷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100명에게는 고양이를 드시게 하고 또 다른 100명에게는 개를 드시도록 하고 또 다른 100명은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과연 개를 드신 분보다는 고양이를 드신 분들이 월등히 좋고 또 아무것도 치료 안 한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좋다 할 때에 고양이의 어딘가에 관절염 치료에 좋은 성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를 하나 살 때에도 기능, 가격 등을 과학적으로 비교해보는 훈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민간요법에 있어서는 어떤 비교조차도 없이 옆집 사람이나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에 솔깃해서 고양이를 100, 200마리 혹은 진해 등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또 벌침을 맞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벌침 즉 벌도간에는 어느 정도 소염작용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벌침을 맞으면 일시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 또 몸속에서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도록 적용해 조금 가볍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인 치료의 효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많이 시도해 보는데 어떠한 것도 뚜렷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민간요법에 쓰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과소비 아닐까요? 방사선 주사로 치료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이라고 하는 막에 염증이 발생하여 활막이 두꺼워지고 관절에 물이 차게 됩니다.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가 우선이 되나 치료하다 보면 약물로 조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붓고 열이 나고 물이 차서 고통스러운 관절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병을 일으키는 활막을 걷어내는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과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면도하듯이 걷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마취도 해야 하므로 환자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로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마취하는 부담감 없이 짧은 시간에 두꺼워져 있는 활막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활막절제술이라는 것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환자분들은 방사선하니까 핵폭탄을 만들고 암을 유발하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나, 실제로 활막절제술에 사용하는 방사선 물질은 미약한 것으로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짧아 약 일주일이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이 방사선 활막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이 계속해서 부어 관절각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수차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지속될 경우 방사선 활막절제술을 시행하면 무릎 관절이 붓지 않고 통증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아도 되나요? 예, 평간염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은 맞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방주사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간염과 인플루엔자 백신 이외의 것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요즘 시중에 나오는 생약성분제나 건강식품은 어떤가요? 시중에 많은 건강식품이 나와 있는데 아직 어느 것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뚜렷이 유효 또는 특효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 치료제라고 광고를 크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인 치료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약 성분제나 건강식품 등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대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좀 더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데 쓰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생선기름이 관절염에 좋다던데요. 실험적으로 생선기름을 투여하면 관절염 또는 동맥경화에 걸린 동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선기름 요즘 미국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는 EPA 같은 생선기름을 장기간 다량으로 복용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경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나오는 여러 제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생선기름이 어느 정도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생선기름을 다량으로 오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생선 비린내를 감당해내기 상당히 힘들고, 또 제품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너무 가격이 비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값의 고안을 막론하고 대개는 비슷한 성분의 생선기름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는 양은 하루에 몇 알 정도로 많지 않고 또 상당히 오래 복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선기름은 일반적으로 관절염 말고도 일반적인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보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빈혈이 있나 봐요. 철분을 먹어야 되나요? 사람들은 어지러우면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말하는 빈혈은 단순히 어지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피가 모자라는 경우를 말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면 빈혈이 따라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적혈구가 수명을 다해서 노쇠하면 그 적혈구가 깨지고 그 적혈구 안에 있던 철분을 다시 이용해서 새로운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몸 안에서는 철분이 피를 만드는데 다시 이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 안에 철분이 모자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빈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빈혈이 있어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잘 치료하면 이 빈혈도 회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우에 따라 철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도움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 따라오는 가벼운 빈혈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잘 치료하면 동시에 좋아집니다. 보약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한테서만 받는 질문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보약을 먹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보약을 먹으면서 보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약을 먹으면서 간장약을 함께 복용해서 대사가 되는 것은 꼭 간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장보호제도 같이 먹어야 되고 심장보호제도 같이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혈액에 대한 보호제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약보다는 균형 있는 식생활이나 자기 생활의 습관, 운동 같은 것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에 넘치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과연 우리 몸에 잘못된 면역 이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줄지는 의문입니다. 어떤 비타민을 먹으면 좋을까요? 도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약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밥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듯이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비타민은 대부분 소변으로 씻겨나가지만 비타민 나는 배설이 안 되고 오히려 피부나 간, 콩팥 등에 해가 되기도 합니다. 값비싼 비타민 살 돈을 좋은 음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좋은 약이라고 붙여왔는데 같이 먹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오시고 외국에서 친척 혹은 자제분들이 관절염에 좋은 약이라고 붙여온 약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의 거의 대부분은 국내에서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중 5년, 10년, 20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생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을 그 당시로 생각해서 한국에 약이 없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약을 붙여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구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는 어떠한 치료약도 구할 수 없습니다. 감기약 같은 것이나 약국에서 살 수 있지 의사 처방 없이는 어떤 치료약도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사서 붙이는 약들은 거의가 의사 처방 없이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형 진통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약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약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약 이외에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 개발한 약들이 충분히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